오늘 저희가 그 김영갑 교수님 없는 세상에서 저희 못난이 삼형제가 외로이 하여튼 영통구 광교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 실장님께서 그 수호는 어떠한지, 영통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그 영통구 안에서의 지역별 특성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영통구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 생활인구는 어떠한지 또 우리 이종수 책임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준비해 오셨죠?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중요한 일 하셨어요. 이거 들고 있는 거. 네. 데이터를 조회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설명을 좀 더 주희태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이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통구의 전체 생활인구는 35만 명, 주민등록 인구가 36만 명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생활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권선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인구가 36.7만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서 영통구가 생활인구는 34만으로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안에서도 광교 일동이 4.9만 명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중심을 놓고 있는 메탄 3동, 영통 3동, 원천동 이 삼각편대가 평균 4.5만 정도로 돼서 바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딱 보니까 그 동네가 진짜 한눈에 딱 이해가 돼요. 네네. 그래서 지도 들고 있으면서 그렇구나.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22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메탄 3동, 광교 2동, 원천동이 한 1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말씀하신 망포 1, 2동 요게 작년도 대비 한 1만 명 정도 증가. 생활인구가. 예. 그래서 원래는 메탄 3동과 광교동, 원천동이 좀 많았었는데 광교 1동보다 많았었는데 여기 좀 감소하면서 영통 3동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루는 이런 구조로 좀 변경됐다. 사람들이 주로 좀 놀러 가거나 일하러 다니거나 이런 지역이 이제 영통 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사람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게 삼성전자 주변에 약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구도심 쪽은 약간 줄고 종으로 형성된 광교, 원천, 망포 쪽이 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유동인구 데이터 가지고 가족 유형도 분석을 한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실은 데이터를 만들면서 왜 이러지? 라고 고민한 게 딱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저희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도를 약간 더 슈팅하자면 제가 한번 슈팅하자면 이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가운데 이 세 개가 지역이 딱 분리되는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가 보여졌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통구 전체 특징은 시니어와 중년 비중이 좀 낮습니다. 경기도 평균 대비 경기도 평균 21%인데 영통구는 15%, 그래서 6% 정도 낮고 1인 가구 키즈맘이 42%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즉 영통구 자체에서는 1인 가구와 키즈맘이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보면 광교 1동, 2동, 원천동이 있는데 이 지역은 1인 가구와 키즈맘이 43%에서 55% 정도. 그러니까 평균보다 아까 42% 정도 말씀드렸는데 훨씬 높은 55%까지 가는 지역으로 됐고 여기 망포 1동, 2동, 영통도 마찬가지로 키즈맘과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메탄동, 영통 1동, 3동 이쪽은 중년 가구하고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비중이 46에서 50%, 아까 42%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를 훨씬 넘어서 50%까지 차지하는,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는 중년과 고등학생 이상의 중년 가구들, 3인 가구들이 삼성전자와 가까운 동네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그 외에 영통구의 북부와 남부는 약간 1인 가구 퀴즈만 좀 많은.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전체적인 얘기를 약간 그 가구 구성으로 봐서 더 비슷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 회사 주변에는 좀 회사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사시고 좀 멀리 갈수록 좀 젊은 분들이 사시고 그런. 삼성전자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 보이죠. 그렇죠. 80년대 중반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네요. 어렸을 때 입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이럴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아까 실장님 얘기해 준 거, 그래서 중간에 세대와 이 망포 쪽과 광교 쪽에 이 사람들의 세대가 좀 다르다 구성이,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그 신도시를 만들면서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게 베드타운으로서만 기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좀 설명을 했는데 영통구 주민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삼성전자나 그 주변 기업들을 출퇴근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도 이제 뭐 많은 그 경기도의 베드타운 도시들처럼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지, 이것도 같이 좀 봐주셨죠? 네, 저희 유동인구 관점에서 야간에 많이 있는 곳을 거주지, 그리고 주간에 많이 있는 곳을 근무지, 네. 학교 또는 직장을 근무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집에 계신 분도 뭐 가정 전업이라고 해서 뭐 집도 거주지, 근무지라고 되는데, 저희가 영통구에 사시는 분들의 그 야간 주간에 있는 거주지, 근무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교나 영통 이쪽에 있으신 분의 평균 30%가 수원시 외부로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광교 일동 같은 경우는 서울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18%, 서울은 10%,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삼성전자 옆에 있는 영통, 일동, 이동, 삼동은 서울은 8.8%, 5.5%, 5%. 그래서 서울로 오는 부분이 좀 적고요. 그리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16%, 15% 정도. 아까 광교보다는 조금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경기도의 도시를 다룰 때 김포나 성남이나, 물론 서울에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긴 합니다만 거의 한 2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약간 자족 도시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이 동네를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그 동네 분들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아주 그럴 법한 가정이십니다. 예. 그래서 수원시에는 44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그중에 그 9개, 상위 9개 그 순위를 보이는 지역이 다 영통구에 해당합니다. 네. 아까 12개 행정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9개가 상위 9개, 수원의 9개다. 수원 상위 9개다. 그리고 그중에서 1등이 이제 광교 1동인데요. 1인당 월 평균 474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망포 2동이 또 463만 원으로 2등, 광교 2동이 439만 원, 원천동이 432만 원 순인데, 제가 이 앞에 지난주 어디 강의 가면서 자료를 뽑아봐서 제가 기억을 해요. 경기도 평균이 그때 한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 많이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메탄동조차도 그 1등과의 차이가 1.4배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영통에 좀 너무 몰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통구만 놓고 보면 높은데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어떤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상당히 그 소득 수준도 높고, 좀 약간 그 젊은 연령대 인구도 많고, 생산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네, 예. 그런 지역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영통과 광교를 같이 다루게 된 거는 일기 신도시인 영통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2기 신도시가 새로 개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은 구도심의 인구와 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가져와 버리는 약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통과 광교가 그런 관계이냐, 이걸 좀 알아보자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영통의 자원이나 인구, 뭐 부 이런 것들이 좀 광교 쪽으로 이전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나요? 예. 여기는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어떤 기간이 20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 만들어진 도시니까 그 이후에 20년, 그렇죠, 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또 그리고 광교가 새로 들어온 건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전체는 그러네. 20년, 광교는 10년. 그렇구나. 예. 영통이 20년, 그래서 광교가 10년.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자료는 이제 2019년 코로나 이전이었던 19년과 23년에 어떻게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지 영통에서 정말 광교로 다 이동해 버리는 건지 이런 걸 보려고 한번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그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니까 광교 이동이 9.2%포인트의 어떤 소비 지출액의 어떤 비중을 가져갑니다. 광교 이동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영통에서. 네, 두 번째가 망포 2동이 또 1.5%포인트 늘어나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영통 3동이 3.7%포인트를 뺏깁니다. 메탄 2동이 또 2.6%포인트 뺏기고 원천동, 망포 1동이 1.1%포인트 정도 이렇게 뺏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수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팔달구, 장안구, 건성구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빼앗아서 만든 지역이 영통이다. 그렇죠. 근데 영통도 마찬가지로 메탄과 영통에 있는 것들을 조금 뺏어서 만든 게 광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교 이동에 뭐가 있냐면 갤러리아 광교점이라는 큰 대형 시설이 있어요. 지난 편에 성남시 분당구 얘기할 때 저희가 판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얘기 드렸고 또 고양시 덕양구 얘기할 때 스타필드 고양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그 동네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그렇죠. 교수님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갤러리아가 전국에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시설이 갤러리아 광교라는 그 시설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광교 이동에 위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의 기능을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되죠. 잘못하면 그 지역 상권을 싹 빨아. 예, 저희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쭉 빤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시설이 모든 걸 쭉 빨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이나 주변 지역을 싹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자 광교는 아까 제가 9.2%포인트 늘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4.7%포인트가 소매업에서 늘어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갤러리아. 예, 백화점이나 이제 롯데 막 아울렛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빨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업도 1.9%포인트 늘어나고요. 의료도 1.9%포인트, 여가 오락도 1.2%포인트, 교육도 1.2%포인트. 그러니까 소매업만 쫙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음식업, 여가 오락업, 교육업, 의료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려도 되지만 여기는 뭔가 연계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제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포 때도 얘기했고 소매업만 크면 안 된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음식업이나 서비스업도 같이 커야 되는데 광교 이동은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크는 현상. 그러니 오히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좀 우려가 되죠. 다 빨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좀 중심적으로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영통 3동이 아까 제가 수원에서 가장 큰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3.7%포인트만 뺏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뺏겼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증감률로 보면 영통 3동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성장하고 있고. 네. 그러니 여기는 뺏기긴 뺏겼지만 내 걸 다 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팽팽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간결한 분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때 김포 얘기할 때 네. 김포의 소매업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냥 대형 유통센터에서 그냥 물건만 사서 그냥 나가버리더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광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소매업도 기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쇼핑하러 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다른 소비를 같이 한다는 네, 거겠습니까? 음식, 의료, 네.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크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우리가 김영각 교수님이 항상 상권은 서로 상권과 상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예. 가르쳐 주셨는데 광교와 영통은 그렇게 완전 제로섬 게임만은 아니다. 약간 동반 성장의 기운도 어느 정도 있다. 느껴진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경쟁이 되어야 소비자도 좋고 네. 공급자들도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광주 경영시편에서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건강한 긴장 관계는 양쪽을 둘 다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좀 적용되는 도시가 광교와 영통의 관계인 거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범위를 더 넓혀서 보면은 그럼 이게 경기도 어디선가 또 이제 뺏긴 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수원 그리고 영통 광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의 오늘의 분위기는 주시태 리사이틀이었다. 교수님 안 계신 틈을 타서 완전히 오늘 저기 주시태 동무대 그리고 반치까지 해서 오늘도 이종수 책임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거 들고 계시지 않았으면 이거 뭐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빠지면 주시태 시장님 가시고 주시태 시장님 빈자리를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결의 감사합니다. 자, 실장님,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시죠. 네.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내가 그 지역의 시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에서도 이제 특정한 분야기 지역이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고 전망 어떻게 할 것 같다. 전망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네, 제가 이제 수원 영통구를 준비를 하면서 인구도 좀 보고 또 생활 인구도 보고 상권도 보고 소득도 보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좀 두루두루 보다 보니까 제가 성동구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긴 분명히 마케팅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전략들을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전략들을 만드실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원 영통을 보니까 어떤 결론이 드냐면 여기는 행정 전문가가 있겠다, 있으신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2002년도에 100만이 넘었으니 이미 20년 동안 이 100만 인구를 이제 쭉 책임지고 왔던 그 행정력,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행정구역이 10년 동안 4번이나 바뀌는데 이게 분동이라는 게 사실 좀 귀찮은 일이에요. 법적으로 정해져서 무조건 나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5, 6만 명 정도가 되면은 나눠라라는 행안부 지침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5, 6만이 넘어서도 귀찮으니까 또는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대로 놔두는 지역이 사실 전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또 해보니까 6만 명이 넘는 읍면동이 32개, 5만에서 6만 사이가 41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읍면동이 34개.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는 분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귀찮아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귀찮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남양주의 다산일동, 별내동, 또 양주의 회천사동, 파주의 운정 2, 3동 이런 데들이 이미 6만이 넘었는데도 분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원은 이걸 기꺼이 해냈잖아요. 이게 모두를 귀찮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마음먹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4번이나 해낸 도시, 그러니까 행정력은 분명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경기도청 이전 계획이 나온 게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교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처럼 이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청이 이미 이전 계획이 잡히고 20년 동안 그걸 하면서 이미 20년 동안 경기도청 이전을 준비해온 도시인 거예요. 일종의 행정도시로 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그러니까 주거단지도 들어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아 광교점도 들어섰죠. 또 호수공원도 있죠.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잘 돼 있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곳에 삼성전자라는 네. 대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된 느낌이 드는 도시가 광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행정력이 어마어마하다. 전국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행정력을 가진 도시가 없을 것이다. 오늘 수원시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이런 거에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행정력이 과하게 투입되면 저희가 이제 분당 신도시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선택과 집중이 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가 안 움직일 때 이렇게 밀 때 어느 정도만 그 궤도에 올려 놓을 때까지만 밀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게 좀 놔두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광교는 어느 정도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요거를 눈을 돌려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메탄이나 영통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뿐만 아니라 수원의 이제 장안구나 그렇죠. 이런 데를 같이 봐줘야 수원의 팔다리나 장안구도 이제 동시에 좀 개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그 행정력을 이제 그쪽으로 좀 쏟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그 영통하고 광교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도시를 쭉 순회하면서 보면은 이제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보면 우리가 처음에 그 다뤘던 김포, 교통난을 겪고 있는 김포,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불균형을 안고 있는 성남, 그리고 이제
또 소비 지출을 또 그 과하게 하고 있는 광주 얘기를 해보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어디죠? 그 서울의 성동구 아주 그 낙후된 지역을 잘 활성화시킨 그 모범 사례로서 다뤄보기도 하고 칭찬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주 연속 칭찬하게 되네요. 네. 이제 영통과 그 광교의 관계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그 자원과 부가 이렇게 쏠릴 법도 했는데, 지금은 적당한 경쟁과 상생 관계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런 것도 배워봤습니다. 매회가 진행될수록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특성 있고 재미있는 도시를 가지고 와서 더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